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는 게 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 잘 믿는 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찬양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투른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이 힘들었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들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집에는 5 식구가 삽니다.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 3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와 나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경험상 곧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꾹꾹 참아서 내가 터뜨리지 말고 싸우지 않고 내가 요번 한 번 더 참아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 두 번째, 분위기가 험악해질지라도 내 배우자의 버릇은 지금 고쳐놔야겠다. 안 그러면 또 저러고 또 반복될 거다. 지금 내가 할 말은 한다. 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대체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자, 1번 참는다. 이렇게 사신 분들 계시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아주 내가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내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내 말이 더 옳게 여겨져도 내가 이러면 또 배우자가 더 윽박지르고 막 난리 나고 거칠게 나올 게 뻔하니까 그러면은 또 내 자녀들이 막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나 하나 삭히고 그냥 나 하나 죽어서 이 상황을 넘기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2번을 또 주로 선택하는 분들 계시죠? 언성 높이는 거 내 주특기다. 오늘 잘 걸렸다. 너 죽고 나 죽자. 어디 한번 누가 먼저 죽나 한번 해보자. 오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 명은 아무튼 죽는다. 아니면 뭐 이건 진짜 한 명이 죽든 아무튼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네. 막 옆집에서 걱정할 정도로 막 깨지고 막 뭘 던지고 부수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이 마음이 다치는 건 아이들이 될 확률이 높죠.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전쟁 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1번하고 2번을 잘 섞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 참고 1번을 선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 2번을 선택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서운함과 억울함, 답답함, 분노 이런 게 쌓여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죠. 저 나쁜 인간. 근데 재밌는 것은 내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 나쁜 인간. 서로 저 나쁜 인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3번은 없을까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게 감정의 싸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서로 말하면서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더라고요. 저렇게 대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질적으로 깊어지는 만남, 더 돈독해지는 사이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비폭력 대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비폭력 대화. 싸움이 없는 대화 같이 들리죠? 아니요. 비폭력 대화는 안 싸우는 대화가 아니라 잘 싸우는 대화입니다. 자, 잘 싸운다는 거는 자주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걔네 잘 싸워. 이거는 이제 자주 싸운다는 거죠. 맨날 싸워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제가 표현하는 잘 싸운다는 거는 폭력 없이 서로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고 그렇게 싸운다는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막 싸우면 패싸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잘못해서 다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정식 룰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안에서 싸우는 격투기, 관중이 있고 반칙하면 패배당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격투기는 우리가 스포츠라고 부릅니다. 둘 다 싸움인데 하나는 사람들이 관람하는 스포츠가 되고 하나는 범죄가 되고 그런 거죠. 그만큼 규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저한테 처음 소개해 주신 분이 과천영광교회 우진성 목사님인데요. 과천영광교회는 전 교인이 비폭력 대화를 다 배우고 그리고 사용한다고 해요.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 교육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비폭력 대화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대화에 참여하면 대화가 다르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적어지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비폭력 대화로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비폭력 대화로 말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말을 천천히 하고, 왜냐하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순서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막 감정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면서 말이 느려지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싸움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신기했던 거는요, 335를 한대요. 335. 근데 말 그대로 밥 먹으면서 혹은 밥 먹고 난 후에 뭐 한 3명,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주제는 그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래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그냥 아무하고나 대화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335 그냥 모여서 그냥 그날 모여지는 대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친한 사람들하고 밥 먹고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죠.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불편한 일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전교인이 너무 조금이어가지고 전교인이 다 친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아닌가 봐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모든 사람들이 다 비폭력 대화로 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좀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지는 대화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저 사람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무슨 되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완벽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왜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얘기입니다. 서로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스마트폰을 옆에다 두고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마트폰이 옆에 있어서 막 긴장하고 떨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얘는 날 평가하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으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날 평가하고 있으면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제 설교를 평가하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네. 힘든 일이죠. 근데 하필 사실 우리는 평가의 전문가거든요. 다 재판관이고 다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가 날 평가하게 되면 굉장히 얼마나 불편해요. 피곤하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긴장하고 있고. 자, 그래서 다시 따라합니다. 평가하지 말고 관찰하자.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내용 이 부분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읽으셔도 좋고 목요일 비폭력 대화 모임에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또 지난주 제가 평가하지 말고 관찰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제 유튜브로 여러 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또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 넘어갑니다. 자,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사회를 이루어서 살죠. 그 안에서 소통을 합니다. 그 소통 가운데 가장 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가 말을 왜 할까요? 내가 말을 하거든요. 분명히 말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말을 왜 할까요? 별로 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왜 말할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식당에 들어갔어요. 목이 마르네요. 이제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이 말라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물 좀 주세요. 네. 이모, 이제 육지에선 이모라 그래요. 삼촌, 예, 제주도에서는 삼촌이라 그러죠. 여자분들한테도 삼촌이라 그래요. 삼촌, 뭐 여기요, 뭐라고 불렀든, 뭐 배를 눌렀든 결국 하는 말이 뭐죠? 물 좀 주세요, 이거죠. 네. 자, 방금 한 말 속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이 마를 땐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물 좀 주세요. 이게 별표 5개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달라고 한다. 여러분 표정이 뭐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자,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나는 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치가 떨어졌네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치 좀 주세요. 네, 너무 잘하시네. 김치 좀 더 주시겠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게 비폭력 대화입니다. 지금 이게 뭐야, 뭔가 대단한 걸 배울 것 같았는데 이런 표정이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럼 한 개 더 해볼게요. 김치를 갖다 주셨는데 어묵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어묵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대하면 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엄청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왜 하는가? 나는 왜 굳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나의 욕구입니다. 내가 말을 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시는 게 내 욕구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물 주세요. 김치가 먹고 싶어요. 이게 내 욕구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김치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김치가 먹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말을 물 주세요 라고 말하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난 김치가 먹고 싶은데. 자, 물 주세요, 김치 주세요, 어묵 주세요. 말이 다 다르잖아요. 물 주세요, 김치 주세요, 어묵 주세요. 다른 말이잖아요. 이 말이 왜 달라졌을까요? 내 욕구가 달라져서. 나는 내 욕구에 따라서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자, 상황을 다시 재구성해 봅시다. 내가 김치가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김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종업원이 모르고 있네요. 난 김치를 먹고 싶은데. 그러나 말은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네요. 근데 막 슬슬 화가 나네요. 아니, 김치가 떨어졌는데 왜 김치를 안 갖다 주지? 그래서 내가 좀 화를 좀 참았어요. 좀 있으면 갖다 주겠지. 근데 와, 10분이 지나도 김치를 안 갖다 주네요. 난 김치를 먹고 싶은데 이러다 김치 없이 밥을 다 먹겠네요. 열받았어요. 직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 입으로 김치를 달래긴 좀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줘야죠. 그래서 따끔하게 막 뭐라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따끔하게 뭐라고 하고 보냈는데도 김치를 안 갖다 주네요. 너무 화가 났어요. 사장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근데 그 식당은 너무 형편이 없네요. 사장님까지 불렀는데도 근데 죄송합니다만 하고 김치는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입으로 김치를 달래야 주는 거예요. 이 김치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당연히 김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답답하시죠? 근데 우리가 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식당에 왔더니 물을 주네요. 근데 다 마셔버렸어요. 너무 갈증이 나서. 더 마시고 싶어요. 자, 지금 내 욕구가 뭐예요? 물을 더 마시는 거. 근데 이 상황에서 내 욕구를 감춰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지금 대구에서 오는 길이에요. 대구는 오늘 날씨가 40도를 넘었어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하필 그 차가 에어컨이 고장이 났네요. 창문을 열고 달리는데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공항에 오니까 다행히 시원하긴 했는데요. 걷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아침을 좀 짜게 먹기도 했고요. 아침에 간장게장이 나왔는데 제가 간장게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요. 그게 좀 짰나 봐요. 와, 근데 지금 너무 덥잖아요. 계속 스무고개를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면 되는데요. 물 좀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오는 길인데 막 간장게장이 짜고 막. 반복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예요. 내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감추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내가 김치를 먹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어요. 왜냐? 우리가 너무 부족하게 살았으니까, 가난했으니까. 집에 식구가 9명인데 밥이 3인분만 있어요. 거기서 내 욕구를 말하면 이렇죠. 난 아직 배고파. 난 밥을 더 먹고 싶어. 나는 진짜 배부르게, 한 번만이라도 진짜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게 내 욕구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없으니까. 나만 배고픈가? 다들 배고플 건데. 여기서 내 욕구를 말해서는 안 되니까. 내 욕구를 말하면 우리 부모님만 더 마음이 아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욕구를 감추는 걸 교육받아 왔어요. 그래야 했었고요. 그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되었고, 그게 착한 사람이고, 그게 공동체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욕구를 말하지 않으면 내 욕구가 사라질까요? 욕구를 말 안 해요. 내 욕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 욕구는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내 욕구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뭘 원할까요? 모르잖아요. 제가 말 안 하면 몰라요. 자, 김치 먹고 싶어. 이 한마디를 제가 하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내 욕구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모두가 편해져요. 만약에 상황이 김치가 많아요. 그러면 기쁘게 더 김치를 갖다 줍니다. 김치가 상황이 없어요. 그럼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겠죠. 어쩌지? 김치가 다 떨어졌네. 혹시 갓김치 좋아해요? 나 갓김치는 있는데. 다음에는 김치 많이 준비할게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내가 김치가 먹고 싶어요. 내 욕구를 말하면. 자, 내 욕구를 알면 다들 편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의 욕구를 알면 편해요. 막 내가 추측하고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교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인데 제자를 만나서 수업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정이 막 이상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저 사람은 화장실 가고 싶구나. 이걸 내가 알면, 이 욕구를 알면 내가 설명하던 거를 멈출 수 있죠. 잠시 쉬었다 할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모르면요. 막 상상을 해야 돼요. 표정은 안 줘요. 표정이 왜 저러지? 지금 내 설명이 너무 어렵나? 너무 지루한가? 아픈가 지금?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나? 별의별 상상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학생의 욕구는 화장실을 갔다 와서 2시간 정도 더 수업을 듣기를 바랬어요.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면 몰라요.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수업이랑 이 설명이 너무 싫은가 보다 하고 교수님이 예정보다 40분을 일찍 끝냈어요. 교수님은 속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나는 이 학생을 배려했다. 내가 설명을 아주 축약해서 해서 예정보다 빨리 끝냈다. 내가 잘했다. 난 착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학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수님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나는 지금 더 배우고 싶어서 저 멀리서 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내지? 돈만 밝히는 사람인가? 서로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서로 욕구를 말을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추측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추측은 내 틀에 의해서 자기 해석을 서로 하거든요. 같은 상황 안에서 서로 추측하는 걸로 다르게 해석돼서 다른 데 가면요. 똑같이 이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저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둘 다 아니거나 뭐 서로 말이 다르거든요. 이상하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가 진짜 자기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욕구를 말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으러 갈 때 제일 많이 고르는 메뉴가 뭔지 아세요?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자, 다른 것도 있어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예. 메뉴가 아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드시고 싶은 거, 이게 메뉴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메뉴 뭐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먹고 싶은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내 욕구는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나 때문에 중식당 가면 중국집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지만 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거나. 아니면 누구 드시고 싶은 거. 근데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자기 욕구를 말했어요. 그럼 순댓국 먹으러 가자. 여기서 대답하죠. 순댓국만 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럼 냉면 먹자. 그럼 전 찬 걸 싫어해서.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내 욕구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거나 막 이렇게 말한다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철수는 순두부를 좋아하고 광수는 돈가스를 좋아해요. 철수는 늘 이런 말을 해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광수가 말해요. 돈가스 괜찮아? 괜찮아. 좋지. 그래서 돈가스 먹으러 갔어요. 둘 다 기분이 좋게 먹었어요. 근데 20번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돈가스를 19번을 먹고 순두부를 1번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철수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돈가스라는 음식이 싫은 게 아니고 왜 맨날 광수 먹고 싶은 것만 먹으러 가?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맞춰주지? 언제부턴가 조금씩 쌓인 거죠. 근데 더 문제는 광수는 철수가 순두부를 좋아하는 걸 아직도 몰라요. 철수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철수가 폭발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맞추는 줄 알아? 내가 돈가스를 몇 번을 먹었는지 알아? 너는 순두부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갑자기 나한테 뭘 맞춰? 왜 돈가스가 왜 순두부는 왜 갑자기 무슨 멘붕이 오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음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벼운 얘기 같지만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다니까요. 제가 음식으로 일부러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내 욕구를 말해주지도 않고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김치 안 갖다 준다고 막 화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우리는 욕구를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욕구하고 말이 다르게 나가죠. 옷가게에 갔어요. 형광색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친구한테? 친구랑 같이 옷가게 갔어요. 형광색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나 이 옷 너무 마음에 들어. 사고 싶어. 이러면 됩니다. 내 욕구를 말하면 돼요. 자,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 옷을 사고 싶어. 근데 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옷 사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말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옷 어때? 자, 친구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이 옷 어때? 친구가 방금 내 생각을 물어봤더니 이 옷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별로. 난 형광색은 싫어. 난 까만색이 좋아. 근데 그 질문을 한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감정이 상해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또 옷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가벼워서 안 들리겠지만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난 그냥 이 옷을 사고 싶어. 이렇게 말했으면 친구가 이렇게 말했겠죠. 난 검정색을 좋아하는데 넌 형광색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참 신기해.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갈 텐데 어떠냐 그래서 난 별론데? 그랬더니 감정이 상하고 혼자 막.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말 못하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고 말을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빙빙 돌려서 말해요. 막 대구에서 왔는데요. 간장게장을 먹었는데요. 막
돌려서 말한다고요. 그래 놓고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내 욕구가 안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 탓을 막 하는 거예요. 자, 비폭력 대화가 뭐냐? 유튜브 보니까요, 비폭력 대화 영상들이 되게 많고요. 선생님들도 되게 많고, 강의도 많고, 강사들마다 그 비폭력 대화가 뭔지 축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그냥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저에게 비폭력 대화가 뭐냐라고 짧게 말하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감정 상하지 않게 내 느낌, 내 욕구를 말하는 거. 자, 상대방이 감정 상하지 않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 그걸 부탁하는 거. 네, 우리가 할 말은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말하면 됩니다. 난 이렇게 느껴. 난 이것을 하고 싶어. 난 무엇이 필요해. 난 그것을 원해. 사실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쉬워요. 목이 말라. 난 물을 먹고 싶어. 그럼 물 먹고 싶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상대방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해요. 상대방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려면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가를 빼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쉽잖아요. 목이 말라요. 물 주세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욕구를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건 되게 쉬워 보입니다. 아, 나는 이걸 원하는구나. 내 느낌은 이거구나. 내 욕구는 이거구나. 근데 어떤 건 진짜 몰라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지 말라고 배워왔고 보는 훈련은 안 했거든요. 자, 비폭력 대화는요, 방법만 따지면 10분이면 배울 수 있어요. 평가하지 말고 관찰하고 내 느낌과 내 욕구를 파악해서 정중하게 부탁하기. 관찰, 느낌, 욕구, 부탁. 평가하지 말고 관찰하고 내 느낌과 욕구를 잘 파악해서 정중하게 부탁하기. 끝.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들여다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비폭력 대화는 사실 나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가.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하시면요, 나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걸 우리가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41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이 소리 지르니까 막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신 후에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스크린에 나온 41절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을 크게 불러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맞아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부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비폭력 대화를 대입해서 조금 생소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맹인의 말이 3번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내 욕구가 들어있어요. 이 3번의 말에 맹인의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2번은요, 뭉뚱그려서 그 욕구를 담아냈습니다. 네. 앞에 2번은 이런 말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요.
제 간장게장을 먹었거든요. 이런 앞에 두 번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제야 맹인은 자신이 원하는 걸 명확히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말하나 봐요.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빙빙 돌리는 거예요. 뭉뚱그려 말하고 이 사람이 추측해야 되게.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돈 주고 갈 수 있잖아요. 뭘 원하는지 말을 안 하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원했던 건 돈 받고 내가 그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는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중풍병자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들고 와서 뭐 지붕 뜯고 내리고 뭐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중풍병자한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서기관들이 그 일을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느낍니다. 이제 서기관들 입장에서 예수님 보고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지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된 거죠. 거기 이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쉬운 것 같아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이 쉬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뒤에 그러나라는 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6절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그러나라고 했다는 건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쉬운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쉬운 말 안 하고 어려운 말 했다는 얘기예요. 하시고 중풍병자한테 그때 말씀하시는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쉬운데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욕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욕구,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욕구, 예수님의 욕구가 이것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다른 욕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욕구대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 예수님 두 가지를 다 말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고침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의 욕구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집에 5 식구가 삽니다. 나와 배우자, 자녀 셋이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경험상 곧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1번, 내가 꾹꾹 참아서 내가 참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애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 2번, 분위기가 험악해져도 지금 당장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우리는요 거의 이 두 가지 했어요. 1번도 비폭력 대화가 아니고 2번도 비폭력 대화가 아닙니다. 1번은 왜 아닐까요? 1번 착해 보이잖아요. 참잖아요. 내 욕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욕구를 누르면 욕구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욕구를 누르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화병. 화병 걸리는 거예요. 자, 게다가 말을 안 한다는 게 싸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면 말 안 하죠. 그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안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비폭력이 아니고 그게 이미 폭력이에요. 말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비폭력이 아닙니다. 그럼 2번이 비폭력 대화일까요? 무조건 내 욕구를 말한다. 아니요.
여기서 잘못은 욕구를 말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언성을 높이는 게 잘못이에요. 비난하고 질책하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어디 가버리고 서로 감정 싸움만 해가지고요. 이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감자 때문에 이혼하고요. 예. 컵 어디다 놨는지 때문에 이혼하고 치약 짠 것 때문에 이혼하고요. 그래요. 아니 실제로 이혼 사유가 치약을 어떻게 짰느냐 때문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혼 사유가 아니죠. 실제로 다른 게 있는데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치약 짜는 거에서 터져 나오고 컵 싱크대에 놨냐 뭐 테이블 위에 놨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 그 안에 자기 욕구들이 막 숨어있는 막 엄청난 것들이 있다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될까요? 내 욕구를 건강하게 말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욕구를 말하는 것, 이게 비폭력 대화의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3번을 아까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이제는 좀 핵심 단어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게 감정 싸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서로 말하면서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개를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목요일 오전에 참여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입니다. 서로가 무엇을 느끼는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무엇을 느끼는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풍성해집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공유될 것이고요. 우리는 힘을 모아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 무엇을 원하니?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기도를 빙빙 돌려서 한다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 뭐 원하는데 하나님한테도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원하니? 너의 욕구는 무엇이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서 볼 수 있게 된 시각장애인에게 일어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솔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욕구를 눌러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느낌과 서로의 것을 솔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김치 달라고 하지도 않고선 김치 안 준다고 화내왔던 내 모습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한테 내가 원하는 거 말하지도 않고 알아서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고